번째 순서는 시청자가 궁금해 시간으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김덕호 FA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후장 제가 방송 시작할 때는 좀 시장이 아까보단 나아지길 바라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들어왔는데 큰 변화는 없어요. 지금 코스닥도 또 3% 가깝게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에 대한 점수를 매겨볼게요. 연일 시장 하락. 지금 매수해야 될까 매도해야 될까? 시장에 대한 매력도는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지금 참 매수하기도 정말 좋은 시기고 네. 그렇다고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는 시기인데요. 일단 점수는 50점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점수는 50점. 한 줄 코멘트로 그대로 멈춰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오늘 시장에 빠지는 가장 큰 요인은 뭐 북한발 이슈보다는 뉴욕 증시의 급락 때문이요? 아니 왜 오를 때는 디커플링 하더니 떨어질 때는 그렇게 커플링이에요? 이게 사실 이제 네. 증시 자체가 국내에서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국내의 어떤 회사들이나 종목들 그리고 업종 자체의 시장성에 대해서 우려가 된 것인지 아니면 펀더멘탈 자체가 흔들리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장이 특히 북한에서의 어떤 리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증시가 급락했다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가 아니면은 글로벌 증시들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들이 연이어서 지금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시 자체가 공포 장세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것 같네요.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기존에 투자를 하셨던 많은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뭐 증권과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시장 자체가 급락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가적인 면 자체가 급락을 하는 것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주가를 과연 어느 누구가 어떻게 올려왔으며 지금 빠지는 것은 또 어느 누구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의 시장을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많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국내에서도 셧다운을 한번 이미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는 다시 경기 재개를 하게 되면서 차츰 실물 경제에 대한 회복 기대감들과 더불어서 생산이라든가 제조업들이 활성을 다시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에는 어떤 이제 펀더멘탈의 요인이라고 하는 머큐리 요인에 대한 의존도가 좀 더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미 어느 정도 가속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회복이 될 것이다. 기대감과 함께 운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마스 요인, 즉 우리가 지정학적 요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회사별 종목에 대한 어떤 모멘텀, 이슈들 때문에 주가들의 변동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번 9월 달이 유독 이렇게 변동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소개를 드린다면은 실제로 이번 9월에 있어서의 가장 취약점은 경기 선행 지표들의 발표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지난 8월이나 뭐 7월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하반기 실적 혹은 2분기 실적을 같이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전반기 실적 그리고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3분기와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의 기대감들에 대한 보고서들이 굉장히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랠리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9월 달에 들어서면서 실제로 발표가 되는 거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미국에서의 어떤 주간 보험 청구 건수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선물 옵션 만기 때에 대한 어떤 주가적인 리스크 부담들 그리고 모멘텀으로 보면은 미국발 대선에 대한 리스크까지 같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이런 어떤 깜깜이 증시 속에서 입맛을 다실 수 있는 사람들은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할 때 오히려 더 이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조장을 하기 위한 어떤 해외의 어떤 공매도 투자자라든가 기업들 입장에서 조금 기관들 기업의 입장에서 조금 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K님이 그런 글 올려주셨어요. 신용을 다 털고 올라가려고 조정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덕호 FA 의견과 좀 일치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트러블 이슈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무언가 공매도는 지금 불가능하니까 지수를 끌어내릴 만한 투심을 악화시키면서 조정받게 하고 있고 좋은 가격에 다시 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거든요. 그럼 지금 가격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매수하기도 너무 적긴데 그래도 하고 손이 쉽게 안 나가는 장. 그래서 50점 드렸어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지 조금씩 팔면서 버틸까요? 조금씩 사면서 버틸까요? 우선은 이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진입을 하셨던 종목들 대부분이 아마 하락으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충분하게 좋은 시장에 대해서 진입을 했고 충분하게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시장 자체가 주가적인 면만 봤을 때는 조정 가능성이 충분하겠지만 여전히 시장의 회복, 예를 들면 뭐 IT 업종이라든가 5G 그리고 뭐 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기대감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그대로 멈춰라라고 제가 멘트 드린 부분은 바로 동요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즐겁게 춤을 추다 그대로 멈춰랍니다. 즉 우리가 굉장히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본다면은 지금도 여전히 함부로 매도를 하는 것은 옳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앞서서 이제 그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신용 잔고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공격적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여전히 기존의 금융권에서의 어떤 금리들이 굉장히 하락이 되고 그리고 원화 강세가 다시 이어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또 다시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 지금이라도 또 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이것은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는 실제로 이 체력이라는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면은 지금이라도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해서 시중 잔고에 대한 의존율을 좁혀나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만큼인지, 체력이 얼마만큼인지에 따라서 어떤 분에게는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이라도 좀 현금을 마련할 그런 시기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50점 그대로 멈춰라라고 주셨고, 그럼 오늘 이런 시장 안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무언가의 도피처를 찾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카카오뱅크 아직 상장 시간 많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관련 종목들을 향한 관심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그래서 제가 도피처가 필요해라고 코멘트를 붙여봤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몇 점 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금융사라는 관점도 같이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일단 50점을 똑같이 부여를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정말 가지고 가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려운 그런 종목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가기도 팔기도 참 애매한 종목이다. 한국금융지주. 잘못된 도피로 인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한국금융지주 종목 토론방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기대하고 있을까요? 오늘 돈 갈 데가 별로 없다. 이런 푸근한 주식으로 몰리게 돼 있으니까 내주지 말자라고 평가해 주신 분 있고요. KB금융 넷마블 봐 당장 코앞에 있는 대형 호재에도 계속 고꾸라지는데 내년 상장 갖고 자꾸 말 같지도 않은 희망으로 돌리고 있어. 라고 정말 뭐 저 정도면 투자자분들에게는 악플일 수 있겠지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장외 금융 시총 1위가 지금 카카오뱅크래요. 또 기업 공개를 공식화했어요. 적어도 언젠지 정확한 스케줄은 나오지 않았지만 관련 종목으로 지금 볼만한 게 몇 개 있을까요? 우선 이제 아무래도 카카오뱅크이기 때문에 결국은 카카오를 볼 수밖에 없겠죠. 네. 뭐 최근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상장이라든가 이런 얘기들도 이미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한국 금융지주와 관련해서 보기 이전에 먼저 카카오뱅크라면 카카오를 먼저 보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들은 실제로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가 IPO를 하면서 이제 상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카오에 대한 주가 자체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 IPO에 대한 기대감들,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가열차게 높아지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증시에 이제 상장이 된 이후의 시장성에 대해서의 파악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분 구성 자체가 3분의 1 정도 이미 카카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국금융진주라든가 아니면 국민이라든가 이렇게 또 많은 부분들을 같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사업 자체가 정말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 다만 금융업계냐 아니면은 이제 금융업계가 아닌, 그러니까 즉 다른 종목에서의 다른 섹터에서의 금융에 대한 투자, 카카오뱅크에 대한 투자였느냐를 보신다면은 결국은 투자에 대한 초점은 지금 뭐 KB금융이라든가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예스24 그리고 넷마블과 같이 아예 다른 업계에서 지금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한 것이냐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금융지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가 벌써부터 부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될지 아까 그 글 올려주신 것처럼 아직 스케줄이 언젠지 나와 있지도 않은데 벌써부터 너무 희망 갖는 거 아니야? 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거든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저는 일단 지금 단기적인 시장에서 특히 오늘 증시 전반이 급락이 나올 때 하늘이 무너질 때 솟아난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조정의 가능성은 충분하게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금융 종목들 자체가 지금 최근 들어서 한번 등락을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 그중 한 가지가 결국에는 증시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금융업계 전반이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서 지금 오늘의 종목 자체에 대한 강세 부분은 분명히 나타났지만 마찬가지로 다시 하락 전환을 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입장 자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시라는 의미에서 목표가는 8만 원, 반면에 손절가는 6만 8천 원 짧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8만 원, 손절 가격은 6만 8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상대적으로 반응이 항상 커요. 바로 예스24입니다. 하락장에도 오늘 급등을 보여주고요. 현재 주가는요, 전거래보다 12% 안팎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스24 점수 높일 수 있을까요? 가격 점수는요? 30점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자제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장에는 자제하자 30점, 50점 밑으로 점수가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노24라고 해주셨는데 무슨 말인가 했네요. 네,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토론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까지 버티면 예스24는 얼마나 갈지 궁금합니다. 다른데 돈 다 돌았으니까 이제 금융주에도 돈이 돌 시점인데 언제쯤 움직일까요? 지금 추매해도 될까요? 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예스24 바로 매도 가능할지 매도 타이밍 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 같은 이렇게 시장 급락에 참 효자 종목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점수를 낮게 주셨거든요. 한국금융지주보다 잘 간 이유는 무엇일지 오늘의 예스24를 점검해보죠. 일단 이제 아까 시청자분께서 문의를 하신 것처럼 도대체 이 종목이 얼마나 지분을 가지고 있냐가 이제 관건인데 네. 실제로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소개드렸던 한국금융지주보다 훨씬 더 지분이 낮습니다.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오히려 이렇게 급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존의 예스24 자체도 나름대로 실적을 탄탄하게 가져가는 말 그대로 브랜드가 있는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적었다라는 거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막에 1.9%밖에 되지 않는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급등과 급락을 논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시장 자체에서의 이슈나 모멘텀들이 어느 한 곳으로 초점이 쏠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지분 투자를 통해서 뭔가 사업의 모멘텀을 만든다라고 치면 오히려 우리가 과거에 바른손 ENA의 기생충 영화에 대한 투자 부분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실제로 바른손 ENA 같은 경우에 실적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런 사업 투자를 했었고 거기에 따른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바른손 ENA는 어떻게 됐나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부분들이 굉장히 급감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모멘텀에서 떴을 때 오히려 모멘텀에서 팔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특히 오늘 장에서의 유일한 승자는 지난 9월 15일 그러니까 급등을 한 바로 이날 때 사고 팔지 않았던 분들에 한해서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가능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스24 차트 보면서 마지막으로 코멘트 들어볼게요. 오늘 확실히 이전 고점을 넘기긴 했고요. 대량의 거래까지 수반이 되는데 시장이 하락하는 게 오히려 이익에 도움이 될지 악재일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세워볼까요? 우선은 이제 예스24 같은 경우 기존의 온라인 서적과 관련해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즉 실제로 미국의 아마존닷컴이 우리 한국형에서는 예스24였다는 거죠. 다만 근데 우리가 아마존과 예스24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아마존은 굉장히 다양한 작업에 대한 다각화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젠 단일 어떤 온라인 서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스24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여전히 부동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을 굉장히 탄탄하게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예상대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의 어떤 소비 시장 위축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다소 조금 부진한 편으로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이후에 3분기, 4분기로서 즉 경기 재개 이후에 어떤 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와 함께 실적이 또 가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의 급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카카오뱅크에 대한 어떤 시장의 과도한 초점이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충분히 주가가 조정된 이후에도 실적은 한 번 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8,000원, 손절가 15,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예스24까지 알아봤고요. 저희는 여기서 김덕구 FA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